교육장 안혜석입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 아끼고 아껴 둔 건데 이게 뭐 오상교육이라고 찍혀 있죠. 나름대로 이 오상교육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무지 이제 얘를 쓰고 오산에 올 때 되면 오산, 화성에 갈 때는 화성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지원청이 두 곳의 지자체 시장님과 시의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또 이 양쪽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추는 그런 노력도 합니다만 저는 오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시민이 오산 교육을 위해서 애를 써줘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오산 혁신교육 포럼의 공동의장이신 곽상우 시장님과 장윤수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10년, 12년 동안에 오산 혁신 미래교육을 위해서 두 분께서 엄청 시의회와 그다음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애써 오셨는데요. 아까 소개를 안 드렸지만 우리 조기봉 이사님 오산교육재단 저기 오셨는데요.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교육에 얼마 전에 화성 혁신교육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2년을 보내면서 또 시와 함께 시의회와 함께 애를 쏘면서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또 어떻게 개선하고 점핑을 시켜야 될지 많은 사람들과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돌아보니까 모두가 미래교육, 미래학교, 4차 산업 이렇게 부르짖는데 우리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우리 학생들한테 왜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배움에 같이 해야 되는지 이걸 되돌아보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단계에 들어와서 바른 인성을 가진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갖다가 정착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또 받고 이렇게 초등학교 6년을 거치면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제대로 배움에 정진하기 위한 기본 실력을 향상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거듭날 것인지 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 헤쳐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초중 고등학교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 그 바람직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그 인성, 시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스스로 공부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역량들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오산에 있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 여기에 본질에 교육 목표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오산 지역에는 다문화 학생들도 많고 또 여건이 다른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10년 이상 교육에 공정하고 아주 공평한 이러한 인프라를 갖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셔서 그 어느 지역보다 낫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 간의 격차, 학교의 격차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방역 여기 얽매이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힘들었고 아이들도 힘들었고 부모님도 힘들었고 이를 지켜보고 지원하는 시민들도 힘들어질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뭔가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1년을 보내고 나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 본질을 찾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바로 기초학력 보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학교 실태 정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끔 하게. 또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는 하나의 지식, 하나의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창의 융합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이 포시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창의융합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위해서 지금은 진로 직업 교육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제가 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리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틀이 뭔가 잡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오산시 그다음 오산시의회에서 우리 교육청과 함께 해온 그 여정을 갖다가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잘 조직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인프라를 깔아뒀는데 이것이 과연 교육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되고 그다음에 이 상호 윈이 나는 그러한 틀이 되어 있는가. 굉장히 많은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성과도 있었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녹여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 지속 가능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곽상우 시장님께서 10년 동안 해왔던 이 인프라, 물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 이것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에 많은 예산을 시간을 들여서 마을의 활동가를 이 마을 교육 자원들을 굉장히 양성을 해놨어요. 이 짝사랑만큼 불행한 게 없거든요. 이걸 제대로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의 교육과정,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의 필요성을 느끼게 공감하게 하는 게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정리 평가하는 기간이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오늘 의견도 수렴해서 적절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교육활동, 그 지원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재조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더 알찬 성장 중심의 우리 배운 걸 갈망하는 우리 학생들 이 학생들 어떻게 도와줄까 애를 쓰고 있는 마을의 많은 시민 여러분 활동가 학교와 마을이 적절한 접점을 찾아서 상호 소통하고 왕래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과정을 보다 풍성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진로 중심의 그와 같은 교육 활동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지원청과 시청, 시의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상으로 함께 해나가면 이 오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한 단계 아니라 상당 수준을 점핑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포럼 위원님들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의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학교의 교직원 그 다음 시민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혁신 미래교육 오산 미래교육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합치고 해 나가고자 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원팀. 감사합니다. 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장님이신 곽상욱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줄지 몰랐네요. 좀 발전하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좀 소외하는 소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0
행복하자고 그것이 이제 혁신교육에 대응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 가치는 일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청도 아이들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하자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자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혁신이 너무 많은 워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식상합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을 대신에 다른 말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진 바가 있어요. 어떻든 그 중심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행복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만났습니다.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만 잘하면 되지 왜 시장을 만나고 협력을 하고 예산을 짜고 또 사업을 또 같이 하려고 고민을 하는가 이죠. 60년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4년을 새겼어요.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또 혁신교육 시즌 2로 계약을 또 했어요. 또 그다음에 혼인신고 전에 하는 게 뭐죠? 예, 뭐 그렇게 하고 이제 2 하면서는 결혼을 한 겁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기에는 교육의 주권은 교육청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장학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또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과장님 웬 일반 행정에서 교육을 하니까 아무도 교육에 관심이 없는 행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관을 만들고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은 우리가 70%를 대고 교육청에서 30%를 대는데 돈은 우리가 다 대는데 왜 갑질이야? 이거였어요. 중간에 껴가지고 말이에요. 교육장님하고 저는 협약해서 결혼도 하고 연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싸워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출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5남 5년 한 것 같아요. 많은 노력들이 결실이 맺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계약을 해가지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또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도 학습이 많이 되고 시청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육청은 또 시청과 참 어색하고 싫지만 돈을 또 많이 되니까 인정도 해주면서 소개 성과를 또 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지켜보니까 그래도 오산시에서 하는 짓이 되니까 우리도 해보자 해서 여기저기서 교육청이 또 나서고 해서 혁신이라는 이름이 좀 식상하니까 뭐 다행복지구, 뭐 행복지구 이런 말로 단어가 채워지면서 전국이 많은 지방정부가 교육청과 함께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행복교육센터도 중간 조직도 만들고 그 중간 조직이 강화되면서 교육재단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다양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결실은 좋고 뭐 부산교육청에서 1박 2일로 왔다 가시고요. 주무시고 그냥 우리가 일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교육청도 오고 시청, 군 뭐 계속 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멈춰섰지만 어쨌든 이런 환경입니다. 이렇게 쌓아온 내용들이 이런 자랑거리가 되고 했는데 혁신교육지구 3을 약속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진행하면서 저는 많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처한 이 디지털 시대, 생태 환경의 변화 시대에
아무튼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행정만 하고 있는 우리 일반 자치는 어떠한가. 이제는 이렇게 혁신교육 사업을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하면서 느끼는 일은 협력을 제대로 해서 정말 이런 두 축에서의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마을교육 공동체가 담겨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과정이 교과서에 실제로 차수가 확보되고, 그리고 2025년 교육과정 점령 개정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과 함께하는 과정이 아예 반드시 차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 과정이 강화되고 교육대학교, 서울교대나 인천교대 이런 교원을 배출하는 대학도 반드시 미국처럼 대리처럼 지역과 함께하는 과정에 대한 연수나 교육 과정이 마련돼야 현장에 왔을 때 낯설어하지 않는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반영도 필수 반영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청에서 교육청과 함께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산시 같은 경우 평생교육이 발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이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을 이제 전 세계 주기별로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제대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오산시장은 아이들도 오산 시민이기 때문에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내용의 이런 평생교육의 법 개정이 또 토대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끝으로 이제 지역에서 뭔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또 고교 학점제 운영을 돕고 자유학년제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학교 울타리와 함께 허물고 하나가 돼서 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학교시설 공학과죠. 한 발짝 떼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 주민시설이 돼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학교에서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 공간에 대한 공유 문제, 돌봄도 학교와 지역이 함께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다 돌봄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이것은 숙명처럼 다가오는데, 학교에 공간이 확보되고 공유할 수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교육의 시대에 걸맞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말씀을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전문가, 교수, 그리고 정치권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00만 서명 운동을 실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단지 이러한 협력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 입장에서의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는데 못하는 것이 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길의 기절을 만들어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도시의 성장입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말에 저는 정말 시장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전 세계 유네스코 대회가 있습니다. 2년마다 있는데요. 전 세계 잘 나가는 도시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65개 국가 227개인가요? 이 유네스코에서 학습 도시를 지정해 주는데 그 도시들이 공유할 때 제가 언제부턴가 계속 국제대회에 나가서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하는 거 보면 다 아이들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포함해서 발표를 했더니 굉장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대상을 이번에 수상을 했는데 그 대상의 요점은 이겁니다. 이제는 공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돼. 공간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산시가 학습관이 없이 평생교육을 제일 잘하는 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여 명의 활동가들이 배출되면서 그들의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소방서 이사가게 하고 거기 리모델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없어서 학습을 못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고, 공간이 남아돌고 학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30명인가 5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절반이랍니다. 이러한 공간의 부분을 공유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오산시가 200여 개의 징검다리 교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카페도 좋고 신협, 농협의 시설도 좋고 기업의 공간도 좋고 모든 공간을 공유해서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세계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발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고요. 또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또 저희가 시민참여학교, 학교 안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나오면 모든 가지고 있는 역사, 자원, 문화, 모든 이런 시설들을 학교로 만들자 해서 진행한 것인데, 그 시민참여학교는 2013년에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받았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아니 맨날 오산만 주냐, 그런 시비가 걸렸다는데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이 우리가 3년의 옵션을 세워놓지 않았냐. 그런데 오산이 내용이 좋은데 뭘로 받았을까요? 아시죠? 우리가 받은 내용이 또 그 징검다리 교실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좋으니 줘야 된다 해서 결국 저희가 이번 대회에 전국대 대상을 또 받았어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정책도 오산시 점수를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 인증을 또 유니세프로부터 또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조직으로서 지역 생태계를 돕기 위해 혁신교육을 돕게 만든 우리 혁신교육재단 안에서 세 가지가 축인데, 두 개는 며칠 전에 또 학부모 스타디가 중앙부처로부터 최우수상 또 상을 받았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드림웨이죠. 우리가 애들을 진정으로 이력서 관리해가지고 6년 동안 모니터링하자, 지역사회가. 그래서 19살이 되면 엄마가 미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선정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보자. 그게 드림웨이인데 내년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러한 논의 구조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공적인 가치의 여러분의 의견의 모음은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했을 때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해온 우리가 앞으로도 2022년 새로운 장에, 미래교육을 걱정하는 장에 우리가 최고가 되고 AI 스마트 교육 시대를 맞이하는데 오산시가 정말 성취하고 발전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힘이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전국의 역사를 이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의회 의장님이신 장인수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게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눈빛과 상황을 보니까 이야기라면 학창시절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훈화 말씀 이후에 딱 서 있기만 해도 눈총을 받는 그 느낌. 아, 참, 그래서 마지막에 대처했구나. 위기는 곧 기회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연설하거나 축사할 때는 제가 원고 없이 그냥 막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적인 그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제 자유로운 생각을 전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오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유분방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틀 안에 가두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고 그렇게 임팩트 있게 이야기 다 가둬놨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마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학교와 마을이 함께 가는 길에 그 우산 혁신교육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개인적으로는 참 고무적이고 그 다음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석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이렇게 우산시장님하고 우산교육지원청의 그 교육장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더욱 의미 있고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으셨겠지만 그렇게 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세 명이 저희 세 개 기관이 이 함께 서 있고 이 함께 자리하는 모습,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이미 오늘 혁신교육 포럼이 지향해 나가야 할 우리 모습이고 구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산에서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민관 협업으로 성공적인 교육도시를 자타공인하게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그 바탕에는 아마도 경기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오산시가 혁신교육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재단이라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민간하게 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산시만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자 우리가 특화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10여 년 동안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연습되고 준비하고 우리가 숙달되어 온 오산시만의 독특하고 특성화된 교육 상황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우리가 교육 자체를 실현시킬 최적의 교육 도시가 오산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자연스럽게 정치를 하다가 교육을 알게 되었고요. 교육을 알게 되니까 더 그 중요성을 깨달아서 더 깊게 공부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올 8월에 교육학 박사까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주변 환경과 분위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 스스로 경험하고 정치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제목이 학부모의 자녀교육 참여 유형과 예측 및 성과 요인이라는 주제로 썼습니다. 그 논문에는 오산시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100% 참여하셔서 우리가 설문을 참여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아주 뜻깊고 성과가 좋은 논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깨알 또 감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 결과에는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학부모의 많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학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학업 성취와 학교 적응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부모의 교육 수준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초중, 고, 대학교 등을 졸업한 지나온 교육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게 되면 이미 10년 전에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과 연계돼가지고 내 교육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구나라는 실망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오산에서는 이미 지나가버린 교육 수준에 따라 오산시에서는 교육 수준 또는 교육 연화는 이미 지나온 교육에 머물지 않고 마을 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개인의 교육적 자본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오산시 도시 전체의 교육 자본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마을 교육과 평생학습은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마을과 도시가 함께 성장한다는 미래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정책이나 제도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성, 연속성, 그리고 기다림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산시가 곽상욱 시장님이 내리 3선을 하시면서 여러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시고 12년 꾸준히 교육 정책을 펼쳐오셨고 안민석 국회의원도 오산에서 오선을 하시는 동안 상임위를 교육위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오산의 교육 발전을 함께 만들어주셨고 또한 그 정책들이 바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훌륭하신 시민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교육도시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솔직히 고백드리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표나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성과로 이어지는 정책이나 사람의 간식을 많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표가 될지 아니면 표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성과 또한 10년 이상을 기다려도 그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교육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하고 꿋꿋이 버텨낸 정치인들도 오산에 있었음을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가슴속에 남아있기를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현재에 머물지도 말고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어느 한쪽도 부족하거나 포기함 없이 함께 노력했을 때 그 모든 선한 영향력과 성과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오산시의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100%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시의회 의장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오늘을 지배하고 교육은 내일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여야 구분 없이 공부하는 똑똑한 정치인을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치인도 공부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주변에 있는 학부모도 교육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함께하는 것만이 오산이 함께 공동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 개인적인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세 분 공동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산교육지원센터 정혜정 센터장님께서 2021년 오산교육의 사업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정혜정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는 많은 위기가 찾아왔고 또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 대비 미래교육, 미래학교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기에 모든 교육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학교 자치를 넘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토론에 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저희 2022년 오산교육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동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산 혁신교육을 지난 10년간 학교 안에 머물던 교육을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육으로 확대하고 지역이 교육 자체를 실현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과정을 통하여 혁신교육 공감대 형성과 가치 확장,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역 인프라와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공유합니다. 먼저 지역 협력을 통한 혁신 교육 생태계 강화로 학교를 통한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교육 생태계의 중심인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도록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맞춤형 지원 장학을 통해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2022년 오산에서는 23개 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오산 무량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급변하는 교육 생태계에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학습 관리, 자료 제작 및 수업 나눔을 지원하였습니다. 오산 스마트 원격 수업 리더 교사 협의회를 운영하고 원격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학생 및 교사 대상 디자인 싱킹 연수 과정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하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상주체인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 네트워크를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혁신교육 인프라 구축과 마을교육 공동체의 참여문화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 학부모 회의 공모를 통하여 10개 팀을 선정하고 학부모 자치활동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핵심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들의 배움 공간 확장을 통한 교육 지원입니다. 지역 청소년 문화 창출, 진로 탐색 및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생자치 동아리 오아시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동아리 구성과 활동으로 진행되어 10월에 문화 한마당을 통해 동아리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이며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의 토론 수업 활성화, 토론 동아리 및 토론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밖 교육을 확장한 통합형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민 참여 학교를 운영하였고 학교 내 메이커스 페이스 구축과 메이커 교육센터를 통한 메이커 교육으로 학생들의 상상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한 찾아가는 메이커 교실, 메이커 놀이터, 메이커 부트캠프 등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위한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12개 개교의 에듀테크 기반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공간을 확장하는 개념의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여 선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오산관 내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팎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폭넓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6과 다양한 온라인 공동을 위해 차량 및 안전요원 등을 지원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은 미래에 필요한 연한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 마을교육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공감 토크를 개최하여 마을교육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마을별 학교장 및 교감 협의회를 통해 교육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 교육과정이 실제적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교육활동을 찾아 실천하고 그리고 2회에 걸쳐 마을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마을 운영 사례입니다. 원당초에서는 행복똑똑 원당마을교육자치회와 숲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숲속생태 놀이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초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책 놀이를 통해 책놀이와 다양한 독후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교육 활동으로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반려식물 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로 만들어가는 혁신지구 사업의 중심에는 혁신교육 포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포럼 위원님들께서 교육 공동체를 대표하여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의 교육 현안을 도출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포럼 자리를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일부 순서는 마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상교육! 화이팅!